네, 안녕하세요. 호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어제 오늘 너무 좋은데 지금은 제가 오후에 지금 찍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이제 반바지하고 이제 반팔 입어야 되겠구나 제가 생각 들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브닝 근무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인생이 없다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시간에 쉬고 이제 오후에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사회생활도 어려워서 뭐 오전에 할 수 있는데 오전에 하는 게 되게 애매하긴 해요. 사실은 이제 만날 사람도 좀 그렇고 뭐 오전에 바쁘게 막 하다가 일을 하러 가면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할 때 그럼 또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욕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민자로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낮에 일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긴 하는데 아직 저한테 이제 그런 건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아직은 어쨌든 오늘 이제 또 부동산 얘기하고 이민에 관련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폈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은 얘기라 뭐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캐나다 인구가 이제는 4,100만 명 돌파하는 새 이정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1분기 인구 증가율이 10개월 만에 0.6%. 그러니까 1분기가 0.6%면 그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건데 뭐 선진국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선진국에서는 1%만 늘어도 대단한 건데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정도가 1%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금 선진국인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인구에 관련된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다른 나라는 세계 지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감소, 캐나다도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까지 같이 떨어져서 문제인데 캐나다는 지금 이민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트렌드하고 좀 벗어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건강하고 성장하는 나라로서 좋은 나라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도 우리 자녀들까지도 충분히 성장하는 나라가 캐나다구나. 그죠? 그래서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지금 우리가 뭐 집값, 렌트비, 또 의사, 학교, 병원 정말 많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캐나다 사는 어떤 저는 아직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이제 내 나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나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좀 더 지혜롭게 해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찾기는 찾아야 되겠죠. 이민자 증가율이 연해주에서 크게 늘었다. 대서양 연해주들인 거죠. 연해주들이 저희가 이제 집값이 굉장히 쌉니다. 뭐 캘거리가 싸고 에드몬턴이 싸다고 하지만 훨씬 더 싼데요. 왜냐하면 저기는 지도상으로 보면 캘거리 이제 뭐 밴쿠버나 토론토 사이에 있는 대도시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또 거기랑 또 벗어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싸니까 이제 많이 이민자들이 갈 수밖에 없다. 직접 가는 이민자들도 있지만 대도시로 갔다, 특히 토론토 쪽으로 갔다가 집값 너무 비싸고 렌트 비싸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또 연해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다만 순 증가율, 그러니까 net increase는 지난해 2분기 사상 최대 분기에 23만 명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좀 너무 심하죠. 3분기에는 31만 명, 그러니까 분기별로 들어왔으니까 100만 명 넘게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줄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 12만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분기에 12만 명. 저것도 대단한 건데 어쨌든 증가는 계속되고 있지만 증가율 자체는 이제 떨어질 거고 3년 동안 임시 거주민들이 5% 줄일 계획을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이제 부작용으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나오죠.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10개 도시 중에 유일하게 연간 임대료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아니에요. 밴쿠버만. 버나비, 뭐 서리, 랭리 이런 데 다 빼고 밴쿠버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왜냐하면 평균 임대료가 2,650달러예요. 평균 임대료가. 근데 밴쿠버도 다운타운 포함해서 2,650불 안 되는 데도 많거든요. 보면 사실은 방 한 개짜리 그리고 다 따지어서도 평균 임대료가 2,600, 500불 되는 거 보니까 임대료가 거의 정말 좀 너무 미쳤죠. 사실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느니 차라리 모기지를 내는 게 체감적으로 좀 더 싸고 뭐 또 원금을 갚으니까 그죠?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뭐 당장 집을 살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임대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소득 대비 못 올라갈 정도까지도 지금 올라간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비싼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뭐 유일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연간 임대료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도시는 요즘에 가장 핫한 도시 에드먼턴 오일러스. 지금 오일러스가 우리 캐나다에서는 유일하게 캐네디언 지금 하키팀으로 스탠리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연속 3패에서 망했다 끝났어 생각했는데 세상에 지금 3패 이후에 지금 2연승을 했죠. 지금 첫 번째 대승을 거둬가지고 심리적으로 좀 해볼만 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도 굉장히 또 정말 승리를 했어요. 힘들게 오늘만 이기면 3대3 동점. 오늘이 아니구나, 내일 경기 하나요? 내일만 이기면 3대3 동점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에드먼턴에서 경기하니까 그래도 좀 더 내일이죠. 내일 경기하니까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에드먼턴이 임대료가 작년에 비교해서 20% 이상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위니펙이 19%.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수요 공급으로 생각해 볼 때 에드먼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에드먼턴이 캘거리에 비해서도 임대료도 싸고 집값도 되게 쌌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 3년 전에 돈을 이제 엄청 투자해가지고 에드먼턴에 집을 막 몇십 채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에드먼턴을 왜 사? 막 이랬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 딱 한 얘기했어요. 집값이 오르는 걸 기대하지 않지만 여기는 집값이 일단 싸고, 집값에 비해서 렌트비가 싸긴 쌌지만 집값에 비해서는 렌트비가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코티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간다. 이 사람이 돈이 좀 자산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3년 사이에 임대료가 20%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 오른 거잖아요. 3년 합하면 더 올랐겠네. 30% 올랐겠네. 그죠? 그 사이 에드먼턴, 캘거리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들은 그런 들어가는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캘거리에 갔거나 엘버타주에 가서 어떤 집값이 하락하는 그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알버타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또 언제나 그런 사이클이 있듯이 뭐 보란 듯이 또 알버타는 엄청난 상승률을 이뤄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정말 소위 말하는 정말 아마추어들은 부동산 쉽지 않다. 그냥 좋은 데 가서, 그래도 최고 좋은 데 가서 20년 30년 그냥 뿌리 박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쉬우면서도 승률이 거의 100% 보장된 게임은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긴 들었어요. 여기 관련해서는 좀 제 주식 얘기도 나중에 언제 할 것 같긴 한데 도저히 얘기 못할 건데 말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도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빅토리아도 밴쿠버처럼 내 집 마련에 이제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이게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분들도 예전에 빅토리아가 많이 살다가 결국은 이제 밴쿠버로 많이 넘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옛날에 한번 빅토리아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널싱홈 같은 데서 근무를 하는데 빅토리아에 널싱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온이 밴쿠버도 훨씬 온화하죠. 저는 이제 캘거리에서 왔으니까 밴쿠버 너무나 온화한 날씨인데 빅토리아는 더 온화해요. 기후 그래프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일자리도 많이 있으니까 저도 되게 심각하게 빅토리아를 가든지 아니면 어쨌든 밴쿠버 아일랜드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개인적인 성향인 건데 안 가길 잘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빅토리아 이제 여행 가려고 집사람하고 여행하면 하루 당일치기라도 가고 싶어가지고 알아봤어요. 근데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되게 오래전 얘기긴 한데, 페리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한 70불, 80불 자동차로 끌고 간 기억이 나가지고, 그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래 뭐 그 정도 낼 수 있지. 여행인데 뭐 그 정도 낼 수 있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네 가족 한번 가는데 편도가 160불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새벽 6시 거를 타면은 150불인가 했던 것 같고 그 텍스 포함되면 너무 비싸지. 거기다 왕복이면은 거의, 그러니까 페리 값만 320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이거 왜 몰라? 이렇게 비싸졌나, 세상에? 제가 옛날에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콘도 투자하기 전에 요 가격이면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콘도를 밴쿠버 아일랜드 투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가끔씩 관리하러 갈 때, 한 달에 한 번 관리하러 갈 때 여행 삼아 갈 수 있는 거고 기분 좋게 뭐 괜찮겠다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길 잘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페리 값이 너무 비싸기도 비싸지만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뭐 주말 끼고 그러면 막 페리 그 표를 자체를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또.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빅토리아가 쉽지가 않구나. 근데 자, 물 좀 마실게요. 근데 이런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빅토리아에 있는 집값이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쌌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밴쿠버 아일랜드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는 주택 구매 잠재력 전국서 두 번째로 최악이라고 합니다. 집값 증가세가 가파르다. 밴쿠버보다 가파르다. 여기 중간에 표가 이제 잘 정리가 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일시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년에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조금 떨어졌죠. 그럼 상대적으로 체감적으로도 떨어졌다. 뭐 지금 매물이 많이 증가했으면 떨어지는 분위기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요런 시들 나와 있는 시들 있잖아요. 해밀턴 왜 에드몬턴이 빠졌죠? 여기 있네 에드몬턴도. 해밀턴, 빅토리아, 오타와, 캘거리, 밴쿠버, 에드먼 이런 데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밴쿠버, 광역 밴쿠버 그리고 이제 뭐 여기 프레이저 밸리 같은 경우 좀 떨어진 게 있는데 밴쿠버는 옛날에 다른 집값 많이 오를 때 좀 덜 올랐어요. 아니 왜냐면 등치들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부자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 전에 벌써 되게 오래 전에 밀리언 달러 시티가 됐죠. 밀리언이럴 시티가 됐나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덜 올랐고 떨어질 때도 덜 영향받고 딴 애들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때 홀로 또 오르고 있는 밴쿠버입니다. 무섭죠? 자, 이게 밴쿠버 저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밴쿠버 지역이 최고의 강남 같은 곳이 밴쿠버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도 밴쿠버 웨스트가 최고의 도시고 지역이고 뭐 이런 데가 이렇게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문제인데 요즘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한번 내렸고 이 관망세 사람들이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래서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제 취미가 이제 부동산 사이트 보면서 가끔씩 보면서 늘 이제 가격 비교하고 뭐 생각하는 게 취미다 보니까 보고 있으면 사람들 생각이 확실히 지금 두 가지로 확실히 나뉘는 것 같아요. 같은 단지 내에서도 그 전에 팔렸던 가격보다 싸게 내놓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옛날에 비싸게 팔렸던 가격보다 더 높게 내놓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빨리 좀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앞으로 금리를 리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비싸졌어. 내기 힘지도 않고 뭐 투자한 사람도 있을 테고 싸게 팔고 좀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죠? 그리고 아니면 나 지금 이번에 집을 갈아타야 되는데 일단 빨리 팔려야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른 집을 빨리 사지. 그래서 조금 싸게라도 빨리 팔자라고 생각하는 데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지금 금리도 떨어지고 어쨌든 이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더 비싸게 팔릴 것 같은데 좀 싸게 나온 물건들만 소진되면 그 다음 내 차례가 오겠지 해서 좀 비싸게 내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가까운 지역 정말 같은 그 뭐 콘도 단지들 아니면 그 타운홈 단지 내에서도 가격이 뭐 싸게 내놓는 거 높이 내놓는 게 양쪽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정말 많이 갈리고 있구나. 그리고 요때 이후에 금리가 내리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완전히 경기 대폭망이 온다고 믿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영향받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일일이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가 방구석에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뭐 여러 기사들을 읽고 생각해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전문 기관에서는 하반기에서는 달라질 거다. 사람들이 이제 점점 집을 뭐 구매력이 올라가면서 어폴더빌리티 올라가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또 금리가 떨어지고 그 사이에 모아놓은 세이빙들 그리고 지금 집값이 많이 비싸다는 생각들이 저는 아마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댑트 할 거다. 이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이 타운하우스 이거 70만 불짜리인데 이거 요즘 미쳐가지고 이걸 다 밀리언에 내놓든지 아니면 뭐 99만 불에 내놓든지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생각했지만 이게 2, 3년이 지나가고 정말 지금 금리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식이 바뀌면 이 가격은 적정 가격이 이제는 옛날에 70만 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게 밀리언 가까이 되는 게 적정 가격인가 보다라고 사람들 인식이 분명히 이게 1, 2년 사이에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점점 상황이 좀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게 집값이 뭐 무조건 비싸지는 게 저도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주택 가격하고 이제 소득 증가를 나온 기사인데요. 지난 30년 동안 이제 소득이 34%가 올랐대요. 너무 적게 올랐어. 30년 동안. 이 뭐 어떤 그 비교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를 테니까 주택 가격은 142%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더블을 치고 또 50% 올랐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더블을 친 가격에서도 또 올랐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소득은 100%도 못 올랐으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자산을 못 가진 사람들한테는 지난 30년이 굉장히 힘든 기간들이었고 특히나 그 자녀들한테도 분명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트렌드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극적으로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년도 안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거 쉽게 말해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돈에 대한 가치 하락이 통화 가치 하락이 통화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결국은 이 자산들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화폐와 커런시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화폐의 가치가 이제 커런시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소위 말하는 돈, 금, 은 뭐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자산들, 부동산들은 이 가격이 굉장히 이제 고평가 받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돈 가치 하락에 맞게끔 상승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절망감들 내 돈을 모아도 살 수가 없네.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라는 이런 어떤 힘든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건 이제 작년 기사인데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냥 쉬고 청년들이 이제 구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쉬는 사람들이 6만 명 한국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작년 기사예요. 올해는 더 늘어났다고 해서 제가 그 기사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이제 그냥 작년 기사를 쓰고 있는데 트렌드는 더 안 좋아졌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 저는 왜 이걸 걱정하냐면 제 아들이 요즘 젊은 세대니까 저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편한 세대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는 게 아버지 캐나다 오시면 혼나는 게 옛날에는 이제 뭐 같은 마트를 갔는데 물건들을 샀어요. 그래서 비닐백 25센트 주고 사잖아요. 그거 샀어요. 그랬더니 막 젊은 놈이 말이야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런 25센트 주고 백이나 사고 있다고. 집에서 갖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손으로 들고 가면 되지. 아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들고 가요? 네가 젊은데 왜 그걸 못하냐고 엄청 혼났거든요. 너무 억울하더라고. 아니 도대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나도 이민 와가지고 힘들게. 근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아들들은 열심히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쯤인가 그때 국민학교였죠. 그때 우리 6일이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로 넘어가면서 이제 토요일 날 쉬게 됐어요. 그때도 막 그 언론에 이제 토요일 날 쉬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고 엄청난 걱정들 많이 했는데 이제는 주월 근무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그 기사는 찾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 4일 근무가 실험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호평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 4일 근무를 해서 좋은데 월급도 그대로여야 될 텐데 월급도 까면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당제로 이제 계산이 되는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 4일 근무하면은 내 모기지는 어떻게 내지?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보니까 주 4일 근무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옛날 이런 얘기 많이 있었었는데 주 4일 근무하면 수요일 날 쉬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딱 가면 첫날이니까 참고 일하자. 일하고 화요일 날 내일 쉬니까 또 참고 일하자. 또 참고 일하고 수요일 날 또 하루 쉬고 또 목요일 날 가면 첫날이니까 또 참고 일하자. 참고 일하고 또 금요일 날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가면 내일부터는 또 뭐 주말이니까 또 참고 일하자. 그래서 또 쉴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이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금 토일 쉬는 그런 걸 또 프리프러스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앞으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주 4일 근무제도 결국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돈 벌리는 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주 4일 근무제는 캐나다는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빨리 만약 들어와도 굉장히 늦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그죠? 어떻게 보면 주말에 또 다른 일자리 늘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놀고 쉬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그런 일자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뭐 정말 미래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그죠? AI도 많이 등장해서 일자리가 막 더 많은 일자리들을 뺏어가고 있고 심지어 식당 같은 데도 사람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 웍 같은 걸 막 자동으로 돌리는 그런 것도 많이 생겼잖아요. 참 알 수는 없구나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집값이 너무 비싸고 렌트비가 비싸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냥 어떤 자포자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도 정말 많은 공급을 이뤄내야 되고요. 그죠? 어떻게든 이런 힘든 시기를 좀 지나가면 또 거기 적응해서 또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도 또 살아야죠. 그렇게 저도 나이가 좀 많이 들면서 앞으로도 힘들어지겠구나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뭐 잘 지금까지 또 잘 해왔으니까 잘 살아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꼰대 같은 소리로 또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어쨌든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